자, 그러면 이제 등기 분류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봐봐요. 또 1번에 뭐라고 나왔죠? 대상. 자, 대상 밑에다가는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객체라고 써놔봐요. 객체.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에 객체는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토지하고 건물. 옆에다 동그라미 잖아요. 그래서 토지, 건물.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등기부는 몇 종류라는 걸 생각해줘야 돼.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자, 토지에 관한 등기. 저쪽 우측에 여백이 있어요. 그러면 우측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토지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필지라고 써놔요. 필지. 언제 필지 우리가 배운 거 나오네. 필지. 그래서 필지. 여백이 있죠. 우측에다가 필지. 자, 건물에 대해서는 여기 우측 옆에다가 세 개를 가지를 펼쳐요. 세제를. 그러면 건물이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돼. 정착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줘야 돼요. 정착성. 그 다음에 외기 분단성이라는 걸 하나 적어놔요. 외기 분단성. 바깥에 짜요. 안 공기와 바깥 공기가 차단이 돼야 돼. 그러면 외기 분단성은 대표적으로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지붕과 주벽이라고 잡아놓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잡아둘 거는 용도성이라고 잡아놔요. 용도성. 건물의 용도에 맞아줘야 돼. 자, 과거에는 이 건물이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줘야 되는데 A가 하나 발생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주벽에다 써놔요. 주벽이 없더라도 A적으로 가능한 게 하나가 발생했어요. 여기 바로 개방형 축사라는 게 있어. 그래서 개방형 축사라고 써놔요. 원래 개방형 축사는 등기가 돼서는 안 돼요. 주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방형 축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개방형 축사는 그래서 우사라는 거야 돼. 우사가 뭘까요? 소예요. 우산이라고 쓰면 안 돼요. 또 돈사는 안 돼요. 우사에 한해서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돼요. 그러면 주벽이 없더라도 언제나 등기 능력이 없다. 이러면 틀려요. 자, 주벽이 없더라도 개방형 축사는 A적으로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면 기초공사를 해야 돼요. 토지는 뭘로? 필지로. 건물은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그러면 애기 분단성은 지붕과 주벽을 갖춰야 돼.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얘를 한번 설명을 자기가 좀 이해를 해놓으라고. 이게 뭘까요? 비행기예요, 비행기. 요 비행기 앞에 요걸 캐노피라고 그런다고, 캐노피. 그러면 주위가 비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주유소 캐노피를 만들어 놓는다고. 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주유소 캐노피는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결론이 떨어져.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 먹어야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건물은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요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외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붕과 주벽에서 주벽이 없더라도 A적으로 가능한 거, 개방형 축사라는 걸 적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낙서라도 좀 하고 가자고요. 토지에 관한 등기. 자, 토지에 관한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세 번째 줄 줄잖아요. 법률적으로, 인위적으로 구역한 최소 단위, 즉 필지. 그게 다 딱 줄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한 필지가 한 개의 토지로 평가받는다. 마지막 줄 적어놓으면 되고요. 자, 그럼 건물에 관한 등기. 여기 한번, 요거는 설명을 좀 한번 듣고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나라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하나가 있어요. 갑이 해외 출장을 갔다 왔더니 어느 놈이 와가지고 건물을 하나 덩그리 져놓은 거야. 누가 져놨냐면 어리 져놨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 요 토지에, 건물은 뭐다 토지에 부합돼야 한대요. 부합되지 않습니다. 별개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바로 올 거라는 거야. 그러면 갑이 와서 어한테 나가달라고 할 수는 없어. 왜? 태거 명령은 안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태거는 안 돼요. 자, 근데 남의 토지에 근원 없이 건물을 져놨어. 그렇죠? 그러면 건물을 철거해달라고는 요구할 수 있어. 그래서 철거 명령은 가능하나 퇴거 명령은 안 된다라는 거. 왜?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퇴거라는 거와 철거라는 것은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는 걸 잡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갑이 와서 얼 보고 나가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소유자는 누구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근데 남의 토지에 근원 없이 건물을 졌기 때문에 뭐예요?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철거 명령은 청구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대표적인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뭘로 보고 있다? 별개로 보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이야. 기본이니까 그거는 외워야 돼.
토지는 필지, 건물은 정착성, 애기분단성, 용도성을 외워줘야 된다고. 그러면 애기라는 것은 또 애기분단성을 또 이렇게 적어놔라. 우리 어떤 수강생이 이렇게 적어놓고 질문이 왔어요. 애기분단성. 제가 근데 애기라고 그래서 왜 애기라고 그랬지? 애기라는 것은 바깥에 들어서 공기와 안 공기와 바깥 공기가 차단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돼. 근데 봐봐요. 좀 특이한 거 질문을 이렇게 해야 돼요. 봐봐요. 토지 등기는 토지 대장이 있잖아. 근데 건물 등기는 건축물 대장이잖아. 왜 건축물 대장인데 건축물 등기부라고 그러지 않고 왜 건축물 대장인데 건물 등기부일까요?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은 기둥만 있고 지붕만 있으면 건축물이야. 근데 건축물 중에서 다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요건을 갖출 때만 메가니 정착성, 애기분단성, 용도성을 갖출 때.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대장이고 건물 등기부라는 구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제 한번 활용해 봅시다. 모델하우스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정착성이 없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이유는 정착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걸 등기되는 물건들을 외울 게 아니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붙일 수 있는 거 그게 진정한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대상 우리가 이제 잡았고요. 자, 이번에는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표제부, 가구, 얼구, 평면화 시켰어요. 표제부의 역할이 있고, 가구, 얼구의 역할이 있어. 그래서 이걸 가구의 역할, 표제부를 뭐라고 그래? 바로 사실의 등기라고 그래. 그래서 기능 줄잖아요. 기능은 역할이라는 뜻이야. 역할이라는 뜻이라고 써놓고요. 그러면 사실의 등기 밑에다 니걸 표제부 등기라고 써놓으라고. 니걸 표제부 등기. 자, 그 다음에 꼭 니걸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 등기라고 써놔요. 일반화 시켜야 되니까. 자, 사실의 등기를 다른 말로 무슨 등기? 표제부 등기, 부동산의 표시 등기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 밑에 권리의 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밑에다 니걸 그래서 가구, 얼구의 등기라고 써놔요. 가구, 얼구의 등기. 자, 그러면 사실의 등기 이제 낙서라도 좀 하고 가야죠. 첫 줄 물리적 현황이라고 줄 써놓고 밑에 옆에 부동산 표시라고 써놔죠. 그러면 물리적 현황과 부동산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렇지. 자, 권리의 등기는 가구, 얼구의 등기로서 가구는 무슨 건? 소유권 줄 써놓고요.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이제 배웠으니까 눈에 쏙쏙쏙 들어와야 돼요. 자, 그렇다면 거기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그러면 선생님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는 왜 배워야 됩니까? 라면 이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중간에 두 개만 써놔봐요. 저 바깥에다가 여기 옆에다 추정력이라고 한번 써놔봐요. 추정력. 그 다음에 가등기라고 한번 써놔봐요. 여러 가지 실익이 6개가 발생하는데 오늘 2개 실익만 한번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여기 봐봐요. 추라는 것은 추측이야.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사실의 등기는 추정력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야. 어디에만 인정된다? 권리의 등기에만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자, 가등기는 무슨 버전이에요? 순위 버전이야. 아직 안 배웠지만. 그러면 표제부는 순위를 버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표제부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는 어디에만 이루어진다? 권리의 등기에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2개를 샘플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자, 표제부 등기와 권리의 등기에도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표제부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어때? X. 토지대장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토지대장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어때? X. 그래서 야간은 뭐 잘 활용을 해먹으니까 일단 저렇게 샘플을 잡아놓으면 어떻게 이제 뭐예요?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를 써먹을 걸 강구를 해야 돼. 항상 우리가 배우는 거에 연연하면 안 돼. 그래서 야간 수강생이 주간보다 좀 나은 것은 주간 수강생들은 뭐가 나아요? 암기력이 뛰어나고 왜?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근데 야간 수강생이 뒤처지는 것은 뭐가 떨어져요? 암기가 떨어진다라는 거야. 근데 야간 수강생은 그 대신 뭐가 뛰어나요? 응용력은 주간보다 낫다라는 거야. 그건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근데 야간에서 떨어진 핑계는 딱 하나 있어요. 떨어지는 핑계가 제1핑계가 뭐냐? 암기가 안 돼서. 이게 첫 번째 핑계예요. 주간반의 핑계는 뭐다? 맨날 2개 차이, 하나 차이로 떨어졌다는 게 핑계야. 핑계고. 그러니까 주간반하고 야간의 핑계가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전에 듣는 사람하고 야간에. 근데 둘 다 공통점은 열심히 한다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그러니까 야간은 특수한 거는 응용력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기능에 따른 분류를 우리가 바꿔요. 자, 그러면 또 봐봐요. 이제.
자, 여기 한번 볼래요? 읽어봐요. 표제부의 내용. 읽어봐요. 가구의 내용. 얼구의 내용이야. 그래서 1번, 3번에 뭐가 나와? 내용에 따른 분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자, 첫 번째 이제 기입 등기야. 자, 기입 등기는 거기에다 줄잖아요. 내용 중에 새로운 동그라미. 새로이 동그라미.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기입 등기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어떤 이해를 이렇게 해요. 질문을 이렇게 하면 저는 미쳐버려요. 왜 기입 등기가 새롭다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기입 등기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제가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첫 계약은 무효야, 유효야? 첫 계약. 첩. 무효죠. 왜 무효예요? 또 그런다. 국가가 무효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무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사의 질서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라는 거야. 중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중동은 왜 첫 계약이 유효해요? 국가가 유효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유효라는 거야. 근데 봐봐요. 왜 제가 갑성이에요? 아버지가 져줬으니까 갑성인 거야. 그러면 뭐 기입등기는 왜 기입등기야?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주면 기입등기하라고 그랬으니까 기입등기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기입등기는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문제야. 자, 그러면 기입등기는 새롭다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돼. 그러면 가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이해가 돼야 돼. 자, 여기 봐봐요. 우리가 배운 거 써먹어야 돼요. 자, A가 건물을 신축했어. 건물을 신축했죠?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줬네.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무슨 등기야? 기입 등기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전 동그라미.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면 무슨 등기? 보전 등기. 그러면 얼굴을 최초로 개설하면 뭐라고 그래서? 설정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설정 등기는 무슨 등기? 기입 등기야. 그래서 설정 동그라미. 아까 소유권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걸 아까 이야기한 게 이 이야기를. 그래서 창설이라는 의미를 써먹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또 하나는 자, 갑이 이제 소유권 보전 등기로 해서 B한테 팔아서 새로운 은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이전 등기해줬네. 그래서 이전 동그라미. 그러면 이전 등기는 새롭다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췄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입 등기의 의미는 그래서 이제 보전, 설정, 이전 이런 단어는 뭐에 두 가지 요건을 갖췄네. 그러면 새롭다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췄으니까 기입 등기야. 그러면 그거는 연계라는 것은 약간의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요. 기입등기는 왜 기입등기냐? 그럼 국가가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 주는 거. 그게 바로 기입등기예요. 그럼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왜 새롭다가 기입등기야? 국가가 기입등기 하라으니까 기입등기인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빠져요. 변경입니다. 자, 변경등기는 거기 가로 안에 줄잖아요. 그래서 후발적 따로 줄잖아요. 그 다음에 일부 따로 줄잖아요. 그러면 경정등기는 거기 원시적 일부 줄잖아요. 원시적 일부. 자, 가로 안에 있죠. 제목 가로 안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변경등기와 경정등기의 공통점은 뭐예요? 일부야. 범위는 일부여야 돼, 반드시. 그러면 차이점은 뭐예요?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해가 돼야 돼. 그러면 그거는 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야간반은 어떤지 봅시다.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주세요, 여기. 원시적이야, 후발적이야? 오기가 무슨 뜻인데? 잘못 기록되는 거. 그러면 A씨 당초 잘못 찍어주니까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그럼 무슨 등기? 경정 등기라는 거네. 자, 그러면 또 봐봐요. 그러면 주소의 변경은 원시적이야, 후발적이야? 후발적. 그러니까 무슨 등기다?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럼 저보고 왜 변경 등기가 일부의 후발적이냐? 그러면 물어보면 안 돼요. 일부의 후발적은 뭐라는 거다? 변경 등기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부 후발적은 요건을 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정 등기는 일부의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자기가 접목을 시키는 게 이해라는 거야. 주소의 오기는 뭐다? 원시적. 경정 등기네. 주소의 변경은 후발적이니까 무슨 등기다?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변경과 경정의 차이점은 뭡니까? 후발적이냐, 원시적이냐. 공통점은 일부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4페이지로 가봐요. 자, 4페이지에 말소 등기라는 게 있어. 말소, 그러면 거기 줄 쳐놔봐요. 등기 전부 줄 쳐놓고, 소멸. 자, 그러면 말소 등기는 등기 사항이 전부 소멸했을 때 그때 말소 등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소 등기는 앞에다 가로를 치고 권리적 측면이라고 써놔. 권리적 측면이다. 자, 멸실 등기는 가로 안에 잘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부동산의 전부 멸실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적 측면이야. 그래서 앞에 사실적 측면이라고 써놔요. 근데 청강이 듣는 사람은 말소등기와 멸실등기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말소등기는 어떠한 측면? 권리적 측면. 멸실등기는 사실적 측면이야. 그러면 여기 한번 자기가 이제 말소등기와 멸실등기를 구분을 해봐요. A가 집이 있다. A가 집이 있어요. 전부 불타다. 무슨 등기? 멸실등기야. 사실적 측면이니까. 일부가 멸실하면 아까 또 까먹었다. 일부 후발적 사유잖아. 그때는 무슨 등기다? 변경 등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요건을 안 해오면 이제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숙지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가 멸실하면 일부 후발적 사유로서 무슨 등기예요? 변경 등기야. 그러니까 멸실 등기가 되려면 객체가 뭐다? 전부 멸실했을 때 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우리 이미 기출된 지문을 한번 봐봐요. 하재로 건물이 멸실된 하재가 건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하재로 건물이 멸실한 경우는 말소 등기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하재로 멸실된 경우는 무슨 등기해야 한다? 멸실 등기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고 멸실 등기는 사실적 측면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회복등기입니다. 회복등기는 말소회복등기 줄쳐놔봐요. 말소회복등기. 그 옆에다 권리적 측면이라고 써놔요. 말소회복등기는 권리적 측면이야. 권리적 측면. 그 다음에 멸실회복등기는 사실적 측면이라고 써놔요. 자, 말소회복등기는 권리적 측면이고 멸실회복등기는 사실적 측면이야. 그러면 말소회복등기는 거기에다 부적법 말소 줄쳐놔요. 부적법 말소 내용으로 들어가서 자, 부정법 말소 줄쳐놓고 언제나라고 써놔요. 언제나. 언제나 부적법 말소해야 돼. 범위는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가 말소 회복 등기는 언제나 부적법 말소로 이루어져야 되며 범위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라는 거. 이걸 좀 숙지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그 밑에다 참고용으로 요거 하나 써놔봐요. 해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말소 등기, 말소 등기.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소의 등기야, 말소 등기.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봐봐요. 자, 마음에 A4 용지를 준비해. A4 용지. 종이를 하나 준비해요. 자, 마음대로 지우개를 준비해요. 자, 옛날에 이제 17회 때 수강생이 처음으로 질문이 왔어요. 선생님, 저는 말소 등기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준비물을 지참을 해라. A4 용지와 지우개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A4 용지에다 이름을 써라고 그래서 변연아라고 썼네요. 뭐라고? 변연아. 자, 그랬더니 변연아라고 썼어요. 그럼 지우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가져왔대. 지워봐 그랬어요. 자, 지웠어요. 또 지워봐 그랬더니 선생님, 지울 게 없는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X네요.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는 불인정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름 써봐 그랬더니 써네요. 왜 써요 선생님? 다시 써봐 인간아. 그래서 자, 변연하라고 써네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말소 등기는 뭐의 대상이다? 말소 회복 등기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말소 등기는 불인정되지만 말소를 다시 회복해 줄 수는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때 회복할 때는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될 때만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발적 말소야. 그러면 자발적 말소는 적법이야, 부적법이야? 자발적은 뭐예요? 적법이죠. 그러면 자발적 말소에 대해서 회복 등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가 되었는데 언제나를 살려놔야 됩니다. 언제나 부적법 말소돼야 돼. 그때 가능한 게 뭐예요?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거. 그러면 자발적 말소는 회복 등기가 가능, 불가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소도 불날 수 있어 없어? 그럼 등기소가 불나서 싹 다 등기소가 불탔어요. 그러면 뭐가 사라졌어? 등기부. 그때 해주는 게 바로 멸실회복 등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멸실회복 등기는 줄쳐놔요. 등기부가 전부 일부 멸실했을 때. 등기부가 멸실했을 때 하는 게 무슨 등기다? 멸실회복 등기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요. 자, 근데 여기 봐봐요. 근데 멸실회복 등기는 거진 출제될 가능성이
제로에 육박해. 이유는 자 봐봐요. 지금은 종이 등기부야 전산 등기부야. 전산 등기부. 그러면 여기로 와봐요. 자, 전산 등기부는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여기 뭘 하나 복사해놨어? 보조기억장치를 하나 작성해놨어요. 그러면 이 등기부 부분을 보조기억장치를 뭐다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하나 보관해요. 그럼 적시가 와서 등기부를 회복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멸실회복 등기는 제도적 의의가 거진 상실이 됐다라는 거야. 근데 개념 정도는 정확하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멸실회복 등기가 뭔지는 알아둬야 된다는 거야. 뭔지는 알아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자, 제발 좀 시험 안 볼 테니까. 자, 기입 등기 그러면 좀 외워. 새롭다.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 주는 거. 그거는 외워줘야 된다라는 거야. 변경은 일부의 후발적. 요거는 반드시 외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정 등기는 일부의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 이렇게 외워줘야 돼요. 말소 등기는 등기사항이 전부 소멸했을 때 그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말소 등기고. 자, 그러면 사실적 측면으로서 부동산이 전부 멸실했을 때 무슨 등기다? 멸실 등기. 그러면 일부가 멸실하면 무슨 등기다? 변경 등기로 이루어지고, 회복 등기는 말소 회복 등기와 멸실 회복 등기가 있다. 말소 회복 등기는 부적법 말소로서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언제나 부적법 말소해야 되고, 멸실 회복 등기는 뭐가 멸실한 거다? 등기부가 전부 일부 소실했을 때 하는 등기가 뭐예요? 멸실 회복 등기다. 그럼 봐봐요. 자, 기입 등기 그러면 새롭다.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회복 등기 공통점. 내용에 따른 분류잖아. 내용에 따른 분류. 자, 문제 나가요. 다음에 등기의 종류를 설명한 것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라. 1번에 기입 등기, 2번에 변경 등기, 3번에 경정 등기, 4번에 말소 등기, 5번에 부기 등기. 정답은 부기 등기가 되네. 1번부터 4번은 뭐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라는 거야. 제발 좀 외워둬요. 제발 좀. 마음 같아서는 오늘마다 문 걸어 잠그고 외울 때까지 집을 안 보내줘야 된다는 거야. 결론은. 집을 안 보내줘야 돼요. 안 보내줘야 돼. 그래서 내가 등기법 옛날에 초창기에 등기부하고 등기부의 분류를 시험 본다고 그러니까 A4 용지를 가져와서 그대로 쓰게 한다고 그러니까 A4 용지를 딱 준비해서 시험 보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첫 시간에 아무도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안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발 좀 숙제하라고 제발 좀 부탁합니다. 제발 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써먹으면 되죠. 여기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변경 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변경 등기는 몇 종류가 있어? 봐봐요. 또 접목을 못 시키잖아. 여기 이제 와봐요. 읽어봐요. 표제부, 갖고, 얼구.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래서 표제부 변경 등기와 갖고, 얼구 변경 등기. 크게는 몇 종류로 나눠져? 2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접목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접목.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경정 등기는 몇 종류? 바보 같아. 2종류죠. 표제부 경정 등기와 갖고 얼구 경정 등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접목만 시켜주면 되는 거야. 접목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해 먹느냐. 그걸 이제 저한테 이제 요걸 숙제해 놓고 우리가 써먹기만 해주면 돼.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이제 동상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농담을 합니다. 선생님, 제 머리는요, 기입등기 같아요. 미쳐버리겠어요. 기입등기가 뭔데? 농담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새롭잖아.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처음 배운 거는 아니잖아. 내 머리는 기입등기가 아니라 내 머리는 말소등기 같아요. 그 한마디로 배우면 머리가 휘발성이 있어서 다 말소. 농담을 잘 써먹어야지. 내 머리가 기입등기 같아요. 이러면 잘못 써먹은 겁니다. 배웠는데 뭐가 기입등기야. 그러면 내 머리는 무슨 등기라고 배워야 돼? 말소 등기다. 배우면 싹 말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소 등기다라고 써먹어야지. 저한테 한번 써먹어 보겠다고. 인간아, 왜 그렇게. 그래서 내 머리는 기입 등기가 아니라 내 머리는 똑바로 써라. 말소 등기다. 그러면 그걸마다 리피트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차피 한 번 들어서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래서 리피트라는 거.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할 때 repeat the success라는 말을 써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3년 동안 천천히 더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와봤더니 제로 베이스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로 베이스야.
그래서 이제 빨리도 해봤어요. 근데 빨리 해서 여러 번마다 반복하는 게 되게 효과적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이 좀 빠르게 하는 이유는 말을 빠르게 해서 여러 번 한 시간에 반복해 주는 게 되게 효과적이야. 그래서 요거도 먹을 각오는 돼 있어야 돼요. 처음에 빨리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인간은 발음이 안 좋아요. 발음이 안 좋아.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요구름을 각오로 해서 그래 첫 시간에 계속적으로 반복. 그러니까 3번 반복하는 게 낫지. 천천히 해서 한 번 하는 것보다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되게 효과적이야. 근데 괴로워요. 마음은. 왜 마음은 괴로워요? 자꾸 발음이 안 좋다고 그래. 자기가 이해를 못하니까 핑계거리를 하나 만드는 게 발음. 이게 발음. 발음이 아니에요. 발음이 아니라 아직 처음 하니까 낯설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까지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봐봐요. 이제 여기 이제 이걸 좀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 봐봐요. 여기는 뭐예요? 표제부. 여기는 각구. 그러면 각구를 확대를 일단 해볼게요. 자, 각구 확대니까 크루즈식 게임이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각구. 자, 그러면 그 생각이 나는 거 봐봐요. 각구는 무슨 건? 소유권이죠. 각구는 무슨 번호? 각구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죠. 순위 번호. 뭐라고 했어요? 등기 목적. 그 다음에 뭐예요? 접수. 등기 원인. 권리점이 기타 사항. 그럼 순위 번호 1이다. 그러면 1 다음에 몇 번이다? 2. 그 다음에 2번 다음에 몇 번? 그러면 1, 2, 3, 4로 나가는 등기 형식이 뭐냐? 바로 이게 주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요. 1번 말은 몇 번? 2번. 독립번호를 붙여간다. 독립등기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2번 다음에 몇 번을 붙여서? 3번. 새로운 번호를 붙여간다. 신등기라는 말을 써줘. 그러면 그 밑에 써놔요. 자, 주등기 외에다 주등기를 다른 말로 독립등기다. 자, 독립등기. 같은 말이 자, 독립등기를 다른 말로 신등기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신등기. 그래서 주등기, 독립등기, 신등기. 그러면 옆에다 니꼴 주된 등기라고 써놓으라고. 무슨 등기? 주된 등기라고 써놔요. 그러면 주된 등기가 있으면 무슨 등기가 있다? 종된 등기가 있어. 그 종된 등기가 뭐냐? 바로 밑에 부기 등기라는 거야. 그래서 부기 등기를 별표 5개를 해놓으라고. 부기 등기는 늘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에서 읽으면 어떤 책은 주등기라고 나온 책도 있고 어떤 때는 독립등기라고 나온 책도 있고 어떤 책은 뭐라는 거예요? 신등기라는 나온 책도 있고 어떤 때는 주된 등기라고 나온 책이 있어. 그러면 공통점이 3가지는 다 같은 말이야. 그러면 주된 등기를 반대말은 무슨 등기다? 종된 등기가 곧 무슨 등기? 부기 등기라는 거야. 자, 부기 등기는 오늘 3개. 자, 원리가 5개가 있어. 부기 등기 오늘은 3개를 적어 놓습니다. 3개. 자, 그 옆에 부기 등기 박스에다가 3개를 적어 놔요. 참 재밌어. 너만 재밌다 그러지 말고 정말 재밌어. 자, 그러면 봐봐요. 부기 등기 첫 번째 원리 1. 자, 독립적으로 구성한다.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독립적으로 다닐 수 있으니까 주등기요.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부기등기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무슨 등기? 주등기.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야. 부기등기. 자, 이제 써먹어 볼까요? 자, 그럼 봐봐요. 자, 내용에 따른 분류로 가봅시다. 기입등기, 뭐예요? 새롭다. 그러면 기입등기는 언제나 독립해 다닐 수 있어. 그래서 기입등기는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변경등기는 일부다, 순부다. 일부. 그러면 변경등기는 원칙상 부기등기로 이루어져. 일부는 독립해 다닐 수 없거든요. 경정등기는 일부다, 전부다. 일부. 그래서 원칙상 부기등기가 돼. 자, 말소등기 범위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 멸실등기는 전부다, 일부다. 전부.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 말소회복 등기는 2가지 요건을 갖춰줘.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네. 전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어. 주등기. 일부는 독립해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일부 말소회복 등기는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야. 그러면 말소회복 등기는 범위가 뭐가 따르느냐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옛날에 출제된 거 한번 봅시다. 다음 중 부기등기가 아닌 것을 골라라. 5번에 전부 말소회복 등기. 전부가 붙었네. 그러니까 무슨 등기? 주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무슨 등기요? 주등기요.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첫 번째 원리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예요. 자, 각구는 그러면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각구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써요.
이렇게 묶어요. 묶어.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의 권리를 써서 파생이라고 써요. 파생. 자, 이렇게 가지를 펼게요. 자, 그러면 한번 연결하고 갑니다. 읽어봐요. 소유권으로 파생이 됐다. 주등기. 읽어봐요. 소유권 이의 권리로 파생되면 부기등기야. 그러면 이 파생은 뭐다? 목적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목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전으로 대표적으로 이전이라는 단어가 바로 표현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써놓고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합니다. 첫 번째 원리 읽어봐요. 소유권으로 목적을 했을 때 무슨 등기? 주등기. 소유권 이의 권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 무슨 등기? 부기등기. 소유권으로 파생되면 뭐다? 주등기. 소유권 이의 권리로 파생되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요. 소유권 이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야.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요. 만약에 전세권 이전 등기라면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야. 그러면 이전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도 된다?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그걸 빨리 깨줘야 좋다라는 겁니다. 그걸 못 깨면 부기등기는 영원히 못 잡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다 항상 권리라는 것은 갖고 그러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의 권리라는 걸 잡아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원리. 세 개만 적어놓고 뭐 몇 개가 있는데 그거는 두 개는 내공이 좀 쌓여야 돼. 자, 이번에는 다시 갖고 소유권 써요. 갖고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의 권리. 자, 소유권 이의 권리라고 써놓고 이렇게 해서 또 처분 제한 등기라고 써요. 처분 제한이라고 써요. 그러면 이렇게 써놔요. 주등기, 부기등기라고 써놔요. 자, 부기등기.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써먹으면 돼요. 자, 읽어봐요. 소유권에 처분 제한을 걸면 주등기야. 소유권 이의 권리를 처분 제한 들면 거기는 부기등기야. 그럼 처분 제한의 대표 순서를 써요. 가압류, 가처분을 써요. 가압류, 가처분을 써라는 거. 자, 가압류, 가처분은 대표적인 처분 제한 등기로서. 자, 그러면 소유권에 가압류를 걸어서 그때는 주등기야. 자, 전세권에 가압류를 걸어서 그때는 무슨 등기야? 부기등기야.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사항에 따라서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의 권리냐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이게 뭐예요? 세 번째 원리라는 거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4번하고 5번 뭐다 두 개 원리는 좀 내공이 쌓여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연습을 자꾸 요거 하면서 연습을 해놔야 돼. 자, 이제 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원리 읽어봐요.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무슨 등기? 주등기.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부기등기. 자, 소유권으로 파생이 되면 그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 소유권 이의 권리로 파생되면 그때는 부기등기라는 거. 소유권에 처분 제한을 걸었다. 그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 소유권 이의 권리를 처분 제한을 걸면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라는 거. 그러면 가압류 등기는 주등기여야 한다. 어때? X. 범위에 따라서 주등기도 될 수 있고 부기등기도 될 수 있고 그걸 빨리 깨주는 사람이 등기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고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어요. 부기는 우리 첫 번째 고비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을 첫 번째 고비는 뭐냐? 부기등기, 주등기 이걸 구분을 못한 거에서 뭐예요? 자꾸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 인간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갖고는 소유권이고 얼구는 소유권 이의 권리라는 걸 자꾸 붙여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봐봐요. 여기 봐요. 자, 이제 제대로 깨고 있는지 봅시다. 가등기는 갖고에 기록한다. 어때? X예요. X죠. 또 까먹었다. 소유권에 가등기를 걸면 그때는 갖고고 소유권 이의 권리를 걸면 그때는 얼구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가등기는 갖고에 기록한다. 이러면 단정 내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가등기 앞에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의 권리냐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붙여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니까 등기법이 어려운 거지. 딴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항상 머릿속에 갖고 소유권이라는 걸 잡아야 되고 얼구는 소유권 이의 권리라는 걸 잡아줘야 된다는 그걸 못 잡으면 등기법은 부풀어 문제를 이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야. 비극.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우리 공시법령을 잘 하려면요. 가랭이를 잘 째줘야 돼. 가랭이. 자, 이제 출발해 봅니다. 공시법령 지적 등기야. 그렇죠? 지적은 사실이야 권리야? 사실. 등기는
권리야. 그럼 등기로 들어갔더니 또 표제부가 있고 갖고올구가 있어. 표제부는 뭐야? 사실. 갖고올구는 권리야. 권리로 들어갔더니 또 가랭이를 찢어야 돼.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그러니까 공시법령은 맨날 가랭이를 찢어 나가야 돼. 가랭이를 찢어 나가야 돼요. 가랭이를 못 찢으면 그래서 우리 형님 누님들이 미쳐버리라는 거야. 왜? 자꾸 두 개를 원리로 가랭이를 찢어 나가니까 한 개만 생각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두 개를 찢어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공시법령 애시장초 저를 생각할 때 저 인간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때는 지적이고 이때는 등기라는 걸 자꾸 생각하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등기, 공시법령을 접근하기가 상당히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이제 공시법 시간에 애쳐야 돼. 가랭이를 잘 찢자! 이렇게 이제 애쳐야 된다라는 거야. 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잡아주고 가셔야 돼. 자, 그러면 그 의미를 우리가 잡아주고.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봐봐요. 그 밑에 효력이야. 효력 동그라미. 효력은 물권적 효력이라고 써놔요. 자, 물권적 효력. 자, 물권적 효력이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옆에다 줄 쳐놔요. 그게 종국등기야. 종국등기. 자, 물권적 효력을 장차 예비하는 게 예비등기야. 옆에다 줄 쳐놔요. 예비등기의 대표 선수는 가등기가 있어요. 가등기 줄 쳐놓고 별표 5개를 해놔요. 가등기는 안 나온 애가 없어. 가등기는 우리가 무진장. 가등기는 세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자, 민법에서 가등기도 나오고요. 등기법에서 가등기 나오고 민사법에서 담보 가등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가등기와 관련된 사항은 세 문제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국등기. 자, 봐봐요. 우리 올림픽 본선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잖아. 열받아 죽겠죠. 결승전에서 누구한테 졌어요?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뭐예요? 사람들 막 한호를 부르다가 막판에 뭐예요? 3대2로 역전을 당했죠. 그러니까 애들이 또 뒷심이 부족하네. 그렇죠? 뒷심이 부족해요. 그러면 봐봐요. 종국등기를 뭐다? 그게 본선이야. 그래서 가로 옆에 써놔요. 줄쳐놔요. 본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본선. 가등기는 예선이라. 예선이. 자, 가등기는 거기 밑에 줄 쳐놔요. 5번째 줄 쳐놔요. 자, 물순위 보전의 효력을 가질 뿐이다. 그게 P포인트야. 앞으로 가등기는 무슨 보전? 순위 보전. 이렇게 외워둬야 돼. 그러면 가등기는 기둥을 3개를 세워놔요. 가등기는. 자, 가등기는 그러면 첫 번째 나왔네요. 순위 보전. 순위 보전이라는 기둥을 세워놓고 순위 보전. 또 하나 기둥 세워놔요. 처분이 가능. 가등기도 처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물권적 효력이라고 써놔요. 물권적 효력이라고 써놓고 이거는 물권적 효력이라고 써놓고 물권적 효력만 보면 안 돼요. 여기에다 꼬리표를 붙여야 돼. 장차 발생이라고 써놔야 돼. 장차 발생. 자, 근데 여기 자꾸 우리 형님들이 순위 버전은 알겠습니다. 근데 처분할 수 있다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다 꼬리표를 하나 붙여요. 자,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거. 가등기 된 집도. 가등기는 단지 순위를 보전하기 때문에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꼬리를 붙여놓으면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자, 가등기 그러면 이제 본능적으로 해야 돼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이다? 순위 버전. 읽어봐요. 가등기 된 집도 뭐 할 수 있다. 처분이 가능하고. 자, 물권적 효력을 뭐다? 장차 발생. 자, 민법 정책 잘 배웠는지 봅시다. 자, 정지 조건은 발생이야, 소멸이야? 더 까먹었다. 정지 조건은 네가 대학에 합격하면 티커를 사주마. 이게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은 장차 발생이네. 그래서 정지 조건부 조건은 가등기 대상이 되는 거야. 자, 해제 조건부는 소멸. 장차 소멸하는데 순위를 보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해제 조건부 조건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자, 하나를 가르쳤으면 하나는 알아야 돼. 시기부, 발생, 소멸. 발생, 시작하니까 발생이죠. 정기부는 소멸이죠. 그러면 시기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요. 정기부 청구권은 장차 소멸하는데 순위를 보전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정기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요. 시기부 청구권은 뭐예요? 가등기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 써먹기 위해서 지금 딱 윤곽을 잡아놓는 거야. 가등기는 다시 읽어봐요. 뭐라고? 제2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읽어봐요. 물권적 효력. 뭐예요? 장차 발생. 요 꼬리표를 잘 생각해 두라는 거예요. 기둥은 요 3가지가 딱 기둥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순위를 보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표제부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처분 제한에 가등기는 돼, 안 돼? 안 돼. 왜?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분 제한에 가등기는 안 된다라는 거야. 전부 요 세 가지 가지고 가등기를 모조리 다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딱 숙지를 해놔야 돼. 가등기는 특징은 순위 보전, 가등기 땜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장차 물건적 효력을 발생시키겠죠. 좀 애우라면 좀 애워놓으세요. 좀 애워놓으라는 거. 어떨 때는 동상만 있으면 한 대 치고 싶어요. 한 대 치고 싶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한테 수학을 안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옛날에 수학 강사에서 수학이면 손이 먼저 가요. 그러니까 아빠 나 안 배워. 나 도망갈 거야. 옛날 조카가 저한테 수학 배우다가 화장실 갔다 온다고 그랬어요. 날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식은 머리를 못 깎는 거야. 못 깎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어때 우리 형님들 칠 수 있어요? 못 치니까 속만 부글부글 하는 거지. 부글부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속이 그렇게 상하는 거예요. 속이. 자, 그러면 가등기를 읽어봐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처분 가능하고 이것도 꼬리표를 붙여두면 돼 이해가 쉬워요. 그다음 물건적 효력을 마다 장차 발생. 가등기는 단단히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매년 2.5점짜리예요.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가등기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제. 자, 여기 봐봐요. 자, 6번 개시라는 걸 동그라미 쳐놔요. 개시. 자, 개시. 개시는 자 이제 신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신청 찾았어요. 자, 신청은 당사자 줄 전화요. 당사자 게시하면 신청이야. 자, 이제 외워요.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당사자 게시하면 뭐다? 신청. 그래서 당사자 신청주의가 탄생하게 되는 거야. 자, 그 밑에 촉탁등기. 관공서 줄 전화고 촉탁등기예요. 자, 그러면 관공서가 게시하면 무슨 등기다? 촉탁등기라고 그래. 그러면 이 두 개를 앞에다 묶어요. 그래서 요게 원칙이라고 써.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등기관이 게시해주면 요거는 직권등기야. 그래서 줄 딱딱 쳐놔요. 자, 근데 법원이 게시해줘. 법원이 게시해주면 명령등기가 돼.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돼. 명령등기는 이 신청이 붙을 때만 명령등기야. 명령등기예요. 이 신청이 없으면 법원은 관공서로 빠져버려. 그래서 항상 법원이 나올 때는 요 귀걸이에 요거 이 신청이라는 귀걸이가 있는지를 봐. 이 신청이 없으면 요거는 법원은 관공서로 빠져서 촉탁등기로 빠지는 거야. 명령등기가 되려면 귀걸이에 뭐가 있어야 돼? 이 신청이 붙을 때만 명령등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두 개를 묶어요. 요 두 개를 묶어서 A라고 쳐놔요. A 외. 시험은 그러면 원칙에서 나와 A에서 나와. A 외. 그래서 직권등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 골치 아프게 하는 애가 직권등기야. 그래서 직권등기로 하나 가르쳐줬네. 직권등기가 자 아주 출제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당사자가 게시하면 신청, 관공서가 게시하면 촉탁등기. 그러면 등기관이 게시해주면 뭐다? 직권. 법원이 게시해주면 명령 등기가 되려면 이 신청이 있는지를 봐라. 이게 포인트가 돼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봅시다. 그 밑에다 여백이 하나 있어요. 여백을 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밑에다가 하나 이렇게 참고 표시해서 써놔요. 자, 처분 제한 등기.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늘 출제가 됩니다. 자,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 선수가 2개가 있어요. 그 대표 선수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대표 선수가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가압류 등기가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이 있어. 근데 가압류와 가처분을 구분을 못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가압류는 옆에다 써놔요. 금전으로 기인했을 때가 가압류야. 금전으로 출발했을 때는 가압류예요. 가처분은 금전 이해에 걸릴 때는 이때는 가처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처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가처분 등기.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하나를 구분해 놔야 돼. 자, 봐봐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구워줘서 금전으로 출발했죠. 근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그래서 채무자 재산을 찾아서 가압류한다, 가처분한다. 가압류하는 거예요. 그때는 금전으로 출발했을 때 피보전 권리가 금전일 때는 가압류 등기하는 거예요. 근데 금전 이해 권리 극단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그때는 뭐다? 가처분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자, 대표이사도 대표이사도 등기가 되죠. 대표이사가 업무를 남용을 합니다. 그러면 가처분이야, 가압류야?
가처분이죠. 왜? 업무는 뭐라는 거예요? 금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처분 등기를 하게 돼 있다라는 거. 제발 좀 가압류 가처분도 알고 살으라고. 제발. 어쩔 때 가압류하고 언제 때 가처분하는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시험 문제 나가요. 읽어봐요. 가처분 등기는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어때? X. 청구 금액은 어디에서 나타난다? 가압류 등기에서. 그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하나만 보여봅시다. 자, 가압류 등기 법원이죠. 액세서리가 이 신청이 붙어서 안 붙어서? 안 붙었죠. 그러면 가압류 등기는 법원이죠. 법원은 강공서로 빠져서 가압류 등기는 대표적인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라는 거야. 조심해놔야 돼요. 조심해놔야 돼. 법원이라 해서 무조건 명령 등기로 가면 안 됩니다. 명령 등기는 뭐가 붙어야 돼? 이 신청이 붙었을 때. 이 신청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중에 맨날 틀려요. 문제가 틀린다고.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더 예를 샘플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가 있어. 체납 처분은 압류 등기. 압류 등기가 있어요. 여기 읽어봐요. 체납 처분 툭 때리면 누가 튀어나와? 세무서가 튀어나오죠. 세무서는 뭐예요? 강공서죠. 그러면 체납 처분의 압류 등기는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촉탁은 자, 강공서가 뭐다 게시하면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의미를 그러면 기본을 잡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자, 그러면 오늘 외워봐요. 당사자 신청, 산사자 신청, 강공서, 촉탁 등기관, 직감, 법원에 명령 등기는 뭐가 붙어야 돼? 이 신청. 대표적으로 처분 제한 등기 자주 다 완전 출제됩니다. 자, 가압류는 개인은 어디에? 감전, 가처분은 감전, 이해관리. 다시 가압류는 뭐라고? 감전, 가처분은 감전, 이해관리. 그러면 가압류 등기는 신청해야 한다. 어때? X. 뭐다? 촉탁해야 한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압류 등기는 신청으로 말소된다. 어때? X야. 촉탁 말소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강공서가 해주면 무슨 등기? 촉탁 등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의 공통점은 뭐예요? 나중에 이제 공통점을 끌어 나갈 거야. 차이점은 읽어봐요. 감전이고 여기는 감전, 이해관리. 공통점은 대표적인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라는 거야. 자, 조금 전에 배웠던 것도 한번 봐봐요. 소유권에 가압류를 걸었다. 그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 전세권에 가압류를 걸었다.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무슨 등기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자, 오늘 몇 장 했어요? 2장 했어. 2장이 지금 몇 페이지를 쏟아붓냐면 등기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 쏟아보고요. 민법까지 한다면 몇 페이지를 쏟아붓느냐? 약 뭐예요? 600페이지에서 1000페이지 분량을 요 2페이지에서 쏟아 부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적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틈틈이 좀 숙지를 하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등기부, 우리 일반 등기부와 집합건물 등기부는 상식적으로 자기가 사는 데 있어서 등기부 하나 정도는 의미 정도로 볼 수 있는 능력은 배양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와서 등기부 좀 설명해 주세요. 몰라? 똥파리,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등기부를 정확하게 우리가 100% 완전 무결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등기부를 정확하게는 설명을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는 설명해 줄 의무가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오늘은 요걸 터으로 해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요걸 터으로 해서 등기법을 이제 진도를 배워야 돼. 그러면 결론은 오늘 배운 거 복습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복습해달라는 말을 웬만해서는 안 하는데 오늘 배운 거, 요 2장은 복습 좀 해달라는 거 부탁해요. 안 하면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래서 하여튼 오늘 좀 부탁 좀 드립니다. 하여튼 부탁 좀 드리고 오늘 뭐 10시 20분에 끝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내일 모레가 설날이니까 자 3분에 대한 선물을 주겠습니다. 3분 일찍 끝나고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어떤 시골에 다녀올 사람들은 조심해서 운전 갔다 오시고 하여튼 즐거운 설날 잘 보내시고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합격이라는 꿈을 꼭 잘 꾸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몸 건강히들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